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옥상 위에 옥상을 하나 더 짓는 것입니다. 현재 요 앞전에 성창호 판사께서 판결을 김기춘이나 조윤선 장관을 구속시킬 때는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다가 김경수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가지고 성창호 판사를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공수처법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국회의원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검사, 판사, 경찰 고위 간부들입니다. 말로는 이들이 검찰의 막강한 힘을 막겠다는 의도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 공수처법은 검사나 판사 그리고 고위 경찰 공직자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자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을 완전히 위반한 것입니다. 초법적 사법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대통령이 임명을 해놔놓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거나 할 때 이 공수처법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다른 민노총과 한국노총 이런 곳에서 공수처법에 고발을 남발하게 될 것이고 그 고발로 인해서 판사는 제대로 숨도 못 쉬고 방망이를 함부로 두드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납니다.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잡혀가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공수처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100년 200년 장기 집권을 이해창이 같은 자가 입에서 한 말처럼 하겠다는 묘락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공수처법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103조 106조를 침해한 우리가 매우 크다는 말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103조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의 기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시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사법권 위에서 남발을 한다면 그 이하 자기들이 지시하는 자기들의 눈에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해 고소 고발을 하고 잡아서 쫓길 수가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를 통과하려고 선진화법에 꼼수를 끼워 넣고 여기에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꼼수로 끼워 넣어 가지고 군소정당을 해독시키면서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이 작자들은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엄벌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분명히 역사의 그 죄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일전에 성창호 판사께서 판결을 했을 때 조윤선이나 김기춘을 구속했을 때는 아주 현명한 판단이고 좋은 판단이고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경수가 구속되니까 성창호 판사를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양심은 법관의 양심이 아니고 법률적 양심입니다. 보편적 민주주의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앞으로 공수처법이 생기면 그 어떤 양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 상황에서도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법이 남발되어 가지고 편파적 수사, 편파적 감옥, 무려 전 정권 300여 명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문재인은 적폐 청산몰이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적폐가 누군지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남을 적폐라고 규정하려면은 자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깨끗하지 않으면서 응? 적폐라고 하고, 특히 선거 때가 되어 오니까 응? 예, 토착 애고라는 이런 소리들을 남발하면서 국민을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갖고 독재를 했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독재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로남불은 세상에 처음 보는 내로남불입니다. 자기들은 이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하지를 않으면서 감히 그들 입에서 박정희가 독재를 했느니 전두환이가 독재를 했느니 이런 막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전두환 대통령 때는 경제 상황도 좋았습니다. 국제적 뭐 의존도가 있었기는 있었지만은 당시에는 경제가 이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후 산업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살게끔 만드는 모든 것들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에 있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0.3%로 추락하고 있고 19년 만에 실업자는 125만 4천 명이나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5%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고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기업 팔아주십시오라는 광고를 내걸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기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그 대기업을 하루아침에 상속세 약 80%를 내고 나면은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편법으로 작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주식을 빼돌려서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가 폐지되고 사실상 소득세를 높이면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상속세를 만들어 놓고 단순히 부자는 적이다, 기업인은 적이고 노동자는 선이고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 정부가 잘할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 이거는 초딩 수준도 안 되는 정치를 하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일 전국에서 곳곳에서 데모가 일어나서 이 정부를 성토하고 있는데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논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방송과 사법부가 전부 점령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공수처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다시 옥상에 옥상을 지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쥐락펴락 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국민에게 비수를 꽂는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는 호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경제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문재인이가 당선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상상도 못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청년이나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래 가게들은 전부 문을 닫고 있고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어 가지고
알바 자리도 찾지 못해 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남보다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한 시간에 그 사람은 1억도 받을 수 있고 10억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모든 국민이 한 시간에 똑같이 8,340원을 받겠다?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닌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한 시간에 5,000원도 받고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능력이 되면 한 시간에 500만 원도 받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더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딴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시급을 8,340원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대학을 가고 왜 대학을 가겠습니까? 공부는 왜 합니까? 기술은 왜 배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로 통과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튜브 회원님들,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공부를 했을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시골에 사는 한 농부로서 이 정권을 보면서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5.18 민주화 운동으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제1야당 대표가 가도 영부인이 악수조차 하지 않고, 그 야당 대표가 그 행사장까지 가는데 수많은 민노총이나 민중당 떼거리들이 달려들어서 황교안이 물러가라, 자유한국당 해산하라는 이런 반민주적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울분을 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지금이 무법천지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정권이 들었었다고 자기들 편은 어떤 일을 해도 괜찮고, 예? 자기들과 다른 자들은 전부 적폐로 몰아서, 예?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에 차였고, 윤석열이 계란 2개 가지고 협박했다고 김상진 단장을 감옥에다 채있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 국가로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튜브 패친 여러분, 다가오는 총선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 망나니 같은 국회의 개자식들을 전부 다 물갈이해야 됩니다. 이들이 악법을 만약씩 만든다면 전부 쓰레기 차로 가서 차를 타고 가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앉아가지고 지역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정치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꼴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법도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정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인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법만 만들어내는 국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바꿀 수도 없는 이 참담한 현실에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오늘 유튜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소연을 해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